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로 교무님 한 분을 만나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고전에서 배우는 정치의 길, 경제의 길이란 책을 내셨는데요. 교무님이 바라보는 정치와 경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어때야 할까요? 궁산 오광익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궁사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인사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지요? 저는 원불교 성직자로서 퇴임을 하고 남자 수도원에서 정량하는 오광익 교무라고 합니다. 요사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를 강타하니까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으실 것입니다. 네. 빨리 치료되고 또 치유돼서 밝고 은혜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내신 책이 고전에서 배우는 정치의 길, 경제의 길입니다. 네. 이제 4월 15일이면 우리나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네. 아마 이 책도 시기에 맞게 출판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책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집안이 이제 잘 되는 것은 호주 책임이듯이 예, 국가 사회가 잘 되려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잘 뽑히고 정치를 잘 해야지요. 네. 동양 고전에서는 보감이 될 사항을 뽑아 엮은 것입니다. 자매편이 이미 두 권 나와 있거든요. 네. 하나는 고전에서 배우는 국민의 길, 국가의 길, 또 하나는 사람의 길, 배움의 길입니다. 이제 각각 성격이 다르지만 세 권으로 자매편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예. 그 궁사님께서는 그간 다양한 한시집과 고전 번역서 등을 내셨는데요. 네. 이 정치의 길, 경제의 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네. 예, 요즘은 이제 자동차 시대인데요. 옛날에는 수레로 사실 짐을 운반하고 했잖아요. 수레의 그 중요한 것은 몸통보다는 이제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바퀴에서 한 바퀴만 고장이 나면 수레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이와 같이 국가 경영에서도 정치와 함께 경제가 있어야 합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정치와 경제, 경제와 정치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옛 현인 또는 철인들이 제시한 정치의 금원과 경제의 오건들을 간추려 묻고 놓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본다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 후보에 나가는 모든 분들이 이제 궁사님께서 이번에 내신 정치의 길, 경제의 길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이 정치의 길과 경제의 길을 종교인의 입장에서 제시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종교와 정치는 사실 모두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이제 온불교를 이제 창시하신 그 소태산 대종사님은 정교 동심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정치와 종교는 국가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한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교와 정치는 한 가정의 자모와 원부간난이 종교는 도덕에 근원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복을 짓게 하는 법이다. 네. 정치는 법률에 근원하여 일의 결과를 보아서 상과 벌을 베푸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모가 자모의 도를 다하고 엄부가 엄부의 도를 다하여 부모가 각각 그 도에 밝으면 자녀는 반드시 행복을 누릴 것이나 만일에 부모가 그 도에 받지 못하면 자녀가 불행하게 되나니 자녀의 행과 불행은 곧 부모의 잘하고 잘못하는 데 있는 것과 같이 창생의 행과 불행은 곧 종교와 정치의
화령유화에 달려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그 국가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리고 생명을 건지고 세상을 바루는 책임이 종교와 정치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지도자된 사람은 먼저 바른 도리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참다운 도덕에 근본한 선정 덕치를 베풀어 모든 생명과 한 가지 낙원을 이루는 생활을 하게 할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 이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은 종교인에게 국가 운영에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고 네. 또 종교인도 국사에 협조는 할지언정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그 말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협조하면 상생의 길, 공영의 길, 동심의 길이 열리겠죠. 대신 종교와 정치가 서로 간섭하고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면 모두가 멸망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종교와 정치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또 각각의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종교인이 정치인이고 정치인이 종교인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동서양 고전을 보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고전을 보면은 천자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아니면 예약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중용이라는 책에 나와 있거든요. 네. 중용에 보면은 비록 그 지위가 있으나 덕이 없으면 감히 예약을 제정하지 못하고, 그 덕은 있으나 그 지위가 만약에 없게 나가면 역시 예약을 제정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제정일치 시대의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 종교 자유 시대이죠. 네. 다만 종교 역할도 국가나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종교는 종교대로, 이제 정치는 정치대로 둘이 맞서게 되면은 이제 서로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가나 또 국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둘 다 잘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교무님께서 보시는 오늘날 정치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예. 그 이제 원시 불교 경전인 암경에 이제 양두사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양두사란 얘기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두 머리는 먹이를 만났을 때 서로 먼저 먹으려고 경쟁을 했지만 번번이 오른쪽 머리가 이제 선수를 쳐서 이제 먹어버리는 바람에 왼쪽 머리는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 머리가 먹이를 보고도 먹기를 주저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머리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얼른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머리는 그것이 독이든 먹이인 줄 알고 먹기를 않는데 평소 불만이 가득했던 왼쪽 머리는 독이든 먹이인 줄을 알면서도 먹어버렸으니 결국 두 머리를 가진 양두사는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으로 구성된 우리 정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느라고 선국가 국민이고 후 당권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인 경우가 드러날 때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야, 여당과 야당을 두 머리를 가진 뱀으로 비유하신 것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짚어보자면 대표적으로 좀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크고 이제 작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예컨대 좌우의 대립, 보수와 진보의 불화, 영원함의 감정의 심화, 또 정치와 종교 갈등, 남북의 대치, 그리고 노사의 갈등, 빈부 문제, 도덕적 타락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는 정말로 양두사, 곧 머리가 둘 달린 뱀이 되어 공멸을 불러올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생과 공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제 궁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것도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좀 조언을 건네고 싶어서일 텐데요. 예, 예. 자, 이 고전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조금 고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제 글자 5자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글자 5자는 인과 덕과 의와 검과 이제 신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어지린자거든요. 이제 에이미 추아가 쓴 이제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제국이 갖춰야 할 3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용, 둘째 군사 경찰력, 셋째 이제 경제이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용이지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인이란 바로 은혜이요 자비이며 사랑입니다. 명자에 보면은 인자무적이라 했습니다. 곧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인을 갖춘 사람, 네.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덕목은요. 두 번째 덕목은 이제 큰 덕자거든요. 덕. 이제 큰 덕자. 네. 이에 덕이 있는 사람은 먼저 베풀 줄을 압니다. 잠부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덕은 없는데 재화가 풍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덕은 없는데 재물이 풍부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재앙을 잉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덕의 보배를 품고 있는 사람이 어찌 뭐 재물을 탐하고 욕심을 내고 그러겠습니까? 이는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삼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는 재물도 나누어 줘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지오 손길을 내미는 것이 덕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의자는 오르르자입니다. 의가 있는 사람은 아부하거나 불우한 사태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교집회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차라리 목말라 죽을지언정 도천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도천이란 도둑조자거든요. 네. 이게 물이야 뭐 무슨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도둑조자란 그런 글자, 불의한 그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마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는 또한 이제 발을 정자와 이제 통이 되거든요. 이제 정의란 말이죠. 너네 내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실행하고 내 몸이 바르지 않으면 이제 명령을 해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논나라 개강자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님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공자께서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니 그대가 설선하여 바르게 나가면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옳은 길을 가는 사람, 정말 네. 이 의가 바로 선 사람을 잘 또 뽑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보감 그 네 번째도 들어볼까요? 네. 네 번째는 이제 검자인데 검소할 검자입니다. 이에 검소하여 사치를 부리지 않고 청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서에 보면은 검소는 복의 그늘을 여는 것이요 사치는 가난의 조짐을 일으킨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람이 잘 살면서 소비를 해야 이제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참으로 부유를 누리는 사람은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검소해서 사치 부리지 않고 이제 모든 일반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소한 사람, 네. 네 번째 보감으로 주셨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감은요? 네, 다섯 번째 보감은 믿을 신자거든요. 이 믿을 신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남을 믿어주자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믿어주지 않으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잘못입니다. 네. 논어에 보면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공자님께 여쭈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식량을 풍족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공비를 넉넉하게 갖춰야 한다. 그리고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믿음하고 식량하고 군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예. 했을 때 공자께서 군대를 버려라. 군대를 버리면 남은 나라에 침략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공자님은 과감히 군대를 버려라.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더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했을 때 식량까지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 식량을 버린다 하면 이제 죽어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네. 예.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 왔다. 그렇지만 나라를 존속하게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존립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먹는 것도 중요하고 군대도 중요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다면 나라를 존립을 하기가 어려우니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문답에서 볼 때 믿음은 사실 소소한 일로부터 국가 대사까지 통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 말씀대로 정치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신용을 잃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정치하는 사람이 만일 신용을 잃는다면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리라는 믿음을 우선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정말 그 신뢰받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 작은 것 하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 믿음이 가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믿음이 가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신 5가지 보감, 인, 덕, 의, 검, 신입니다. 네. 정말 오늘날 꼭 필요한 그런 조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그리고 이 책에서 경제와 관련된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전을 통해 경제의 길도 찾아볼 수 있나요? 그렇죠. 얼마나 찾아볼 수가 있죠.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개인의 창구든 국가의 창동 아래 비워지는 것을 크게 경계했습니다. 우선 먹고 살아라. 예. 응? 먹고 살아라. 그래야 처자식도 가르치고 또한 국가에도 이바지가 되지. 내 배가 불러있는데 어쩌냐. 그래서 양서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먹는 것은 이에 백성들이 하늘로 삼고 있다. 또한 농사라는 것은 정치하는 근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백성을 살리고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가 아니면 물레방아에 물이 없이 돌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경제란 기계의 윤활유처럼 사회나 국가가 돌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담에도 이제 사흘만 굶으면 선비든 양반이든 담을 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것이 아주 무거운 책임이고 급선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고전을 통해서 경제의 길도 찾아볼 수 있다. 좀 자세한 내용 또 책을 통해서 한번 좀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네요. 네. 자, 이렇게 동서양 고전을 공부하고 또 여러 종교의 가르침도 수용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원불교의 정신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우리 원불교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원불교가 지향하는 낙원 세상입니다. 불교의 극락, 기독교의 천국, 선도에서 말하는 무릉도원이나 유토피아 이러한 세계입니다. 다만 낙원은
우리가 건설해 나갈 세상입니다. 정신혁명으로 정신이 주체가 되어서 물질 곧 과학 문명을 소종해서 이뤄가는 현실이 바로 광대분야관 낙원입니다. 예. 두 번째는 스스로 되는 세상입니다. 하염없이 되는 무의의 세상이죠. 가령 국가에서 어떤 법령을 내어 억지로 실행하도록 강제성을 띄어서 독려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반면에 정력을 내어놓고 지내면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해줘서 국민들 스스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의의 영이거든요. 네. 이러한 영들이 걸리거나 막힘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세상이 스스로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또는 지도자의 어떤 명령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건 내가 스스로 한다 하는 것이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무의의 세상이라는 것이 좀 쉽게 풀어서 이제 고전에서 어떤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찍 있고 말고요. 우리가 흔히 요순지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연임금, 순임금 때의 이야기인데 연임금 이야기를 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임금이 정치를 한 지 50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 이제 보기 위해서 평상복으로 이제 갈아입고는 암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농가에 이르는데 농모가 노래 부르기를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돌아와서 쉬느나 배고프면 밭을 갈아서 먹고 목마르면 우물을 파서 마시니 이 임금의 정치하는 다시 말해 이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이 임금이 정치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노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금이 그 노래수를 듣고 이제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고전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세상을 요순시대라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마련해 놓는 거겠죠. 아무요. 예, 예. 자, 이렇게 궁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원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뭐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 종교인들도 종교인이 이전에 이 나라 국민들이거든요. 정치에서는 국민이 먼저고 정부가 다음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하면 국가가 먼저고 국민은 나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흥하면 국민 또한 흥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도 또한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국운융창과 국민복리를 기도하며 우리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마음가짐이 종교인들에게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다스리는 이런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이제 기원은 종교인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선출될 국회의원들의 몫도 클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후보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말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시 준출한 책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요 이에 천하 사람의 천하다라는 글귀입니다. 네. 이렇게 볼 때 과연 내가 천하의 인물이 될 것인가, 국가의 인물이 될 것인가, 향업 즉 동료 인물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지적하고 충고하기 이전에 스스로 짐작해서 지도력을 이제 발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스스로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치란 옛날부터 생물이라 그랬거든요. 넉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이나 또는 권력이나 유언비어에 시들리지 않는 이제 힘력, 즉 마음의 힘을 길러가지고 사회의 경정이요 국가의 동량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와 튼실한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산종사께서 명대실소는 후무가관이요 최후 승리는 실력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름만 명성만 크게 드러나고 실력이 작은 것은 뒷날에 가히 그 사람을 볼만한 상황이 없다. 사실 최후 승리는 실력 향상이다. 실력 위주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힘력을 가지고 실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사실 우리들이 명심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마음에 힘이 있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네. 되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러한 눈을 길러서 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민심은 천심이란 말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후보를 어떻게 검증하고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요? 네. 마치 이제 오는 4월 15일이 이제 그 선거이기 때문에 이걸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수신이 되어 있는 사람, 둘째는 공익의 마음이 있는 사람, 셋째는 공약을 지키는 사람, 넷째는 변절하지 않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너는 이기적인 정치를 할 것이냐, 당리당략의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스스로 긍정하고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도록 이제 자기를 성찰하고 또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50일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시기에 고전에서 배우는 정치의 길, 경제의 길을 펴내셨는데요. 아마 지금 해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 원불교의 기본적인 수행법이기도 하고 다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공부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런 점을 명심해서 좋은 정치인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은 잘 또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교무이신 궁산 오광익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말씀 고맙습니다.